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요새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12월 9일이고요 12월 9일이 맞나?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연락을 몇 개 받은 것들이 이렇게 카톡을 몇 번 주셔가지고 계속 어제 사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4%로 4배 오른다는 거예요. 현재 주택 취득세를 1.1%죠. 1%인데 4배가 오른다 하면 4%, 거기에 지방교육세랑 농특세랑 뭐 합산하면 한 4.6%, 지금 상가랑 사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주택자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할 때부터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기존의 1.1%가 아니고 아마 4.6%가 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제 앞으로 취득세를 4배 이상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난 사항은 아니면 거의 뭐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를 다주택자인 경우 매체 취득분에 대해서는 4배가 오르는 걸로. 그래서 저도 거기 다주택자에 해당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되게 안 좋고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앞으로 하는데 취득세를 4배나 더 내고 해야 된다는 게 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는 뭐 12년도부터 경매를 했는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서 저는 항상 그 정보를 뭐 탓하고 욕하고 막 이번 정부는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구나, 내가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취득세까지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화가 나고 열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지금까지 하면서 생각하는 게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바꾸려고 뭐 제가 이번 정부를 규탄하자 몰아내자 뭐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가서 제가 시위를 한다거나 투쟁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어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외부적인 상황이 왔을 때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외부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건가를 사실 생각을 오히려 저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면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정책을 마음대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유리한 포지션으로 제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제가 바꾸려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 맞춰서 어느 포지션에 내가 가 있으면 유리할 것인가, 나한테 조금 더 득이 될 것인가를 저는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세가 4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놓고 있어야겠다 라고 막연하게 체념을 하고 있기보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느 포지션을 가 있어야지 내가 유리할 것인가. 근데 네 채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느 포지션으로 가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저도 직격탄을 맞는 거죠. 저도 앞으로 부동산을 늘리는데 분명히 마음의 걸림돌은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다루는 부동산은 한 1억 미만 부동산들이 대다수니까,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짜리 뭐 반지하 빌라를 낙찰 받았다 하면 뭐 1% 하면 50만 원, 뭐 4% 해도 뭐 2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니까 뭐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안 낼 돈을 낸다고 하니까 괜히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1억이 되면 100만 원 냈던 거를 400만 원 내야 되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모든 정책이 처음에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면은 되게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세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에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인데 뭐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뭐 반지하 취득을 했어요. 근데 반지하 낙찰을 받았어요. 아니면 아파트 낙찰을 받았어요. 하면 이거는 어쨌든 잔금 납부하면서 제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데, 계약한 시점이 아니고 낙찰받은 시점이 아니고, 오늘 낙찰받았어도 잔금을 내가 1월 달에 내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세율이 4배가 올라가 4%, 4.6%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소급 적용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예기간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꿔야겠다, 투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거기에 맞게 저는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규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저는
이게 좀 외람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제가 빈틈, 구멍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9.13 대책, 작년에 9.13 대책이 터졌을 때 임대사업자 대출이 과하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LTV를 기존에 80%에서 40%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80%, 그러니까 쉽게 말해 LTV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9.13 대책 이전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1억짜리를 대출하는데 8천만 원을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13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LTV가 4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억짜리 사는데 4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규제받는 지역에 나왔던 경매 물건들이 유찰이 꽤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뭐 제가 주로 다루는 반지하도 그렇고 지상층도 서울에 있는 것들은 유찰이 많이 됐죠. 하지만 아파트는 별로 영향은 없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어쨌든 이게 대출 규제가 되니까 경매 시장이 잠깐 동안은 좀 움츠려 들었던 것 같은데 한 12월 말 작년에 9월에 시작해서 한 12월 정도 되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매매사업자가 그때 나온 거예요. 매매사업자 대출이 11월 그때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LTV가 80%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물건을 취득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임대사업자는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걸 놔둔 게 매매사업자는 이쁘니까 두고 임대사업자는 미우니까 너는 LTV 40%, 매매사업자는 예쁘니까 LTV 80%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대출만 LTV가 낮아진 거고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라는 개념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도 뭐 잘 몰랐고요. 근데 찾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자 중에 임대사업자도 있는데 매매사업자도 있구나. 9.13 대책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만 언급을 했고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아서 기존대로 80%가 유지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규제라는 게 어떤 규제라든지 항상 그런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구멍을 제가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정책에는 저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10월 14일 그 이후로부터 또 매매사업자 그리고 매매사업자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신탁 법인대출까지 40%로 또 LTV가 이번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경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잘 생각해 보면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신탁, 법인 이렇게 규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저는 분명히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니까 저는 항상 그 구멍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멍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저 같은 사람 보면 되게 좀 좋아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가 4배로 올라가는 것 4%, 4.6%로 올라가는 것도 저는 분명히 빈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6%를 세금을 내면서 취득세를 내면서 이게 다 같이 4.6%를 내면 사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만 4.6%를 낸다. 그리고 분명히 저랑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교육생분들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고 제 방향은 물건을 계속 꾸준히 늘려가는 방향인데 4채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4배가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하지 않았고 뭐 유예기간 같은 거 자세한 사항 같은 거는 아직 언급이 안 나와서 저는 희망을 하나 걸고 있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를 4채 이상을 갖고 있는 개인이죠. 그 개인을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등록해 놓은 사람까지 포함을 할 건가 아니면 포함을 하지 않을 건가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그때 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는 다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을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면 뭐 취득세율은 뭐 기존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까지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월세 현금 흐름을 보고 부동산을 늘려 가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꼭 오늘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현금 흐름을 늘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가 유리한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 구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규제에는 구멍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취득세 4배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